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수원FC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는 1차전 패배로 인해 비기기만 해도 강등되는 절체절명 상황에 놓여있다. 김은중 감독은 홈팬들 앞에서 공격만이 살 길이라며 초반부터 라인을 극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측면 풀백을 과감히 올려 상대를 가둬두는 압박 축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1차전에서 침묵했던 공격진은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각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제골 타이밍이 경기 흐름 전체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된다.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는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 노출 위험도 커진다. 수원FC는 초조함을 다스리며 흔들리지 않는 운영이 필요하다. 홈 분위기에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부천은 1차전 1-0 승리로 전술적 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경기를 맞는다. 이영민 감독은 맞불보다는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줄 수비 블록으로 수원FC의 초반 압박을 견디는 것이 1순위 전략이다. 부천은 수원FC가 라인을 올릴 때 생기는 뒷공간을 역습으로 공략하려 한다. 비기기만 해도 승격이므로 경기 초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운영이 예상된다. 하지만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는다면 경기 흐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수비 집중력과 멘탈 관리가 승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체력 관리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팀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강한 압박은 동시에 뒷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부천은 이 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수원FC가 몰아붙이고 부천이 효율적으로 반격하는 그림이다. 수원FC가 홈에서 진땀을 빼며 한 점차 승리는 가능해 보인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최근 퐁당퐁당 흐름을 보이며 기복이 다소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알바노 앨런슨 듀오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공격 조합이다. 강상재 포함 국내 선수들의 활동량도 안정적이라 팀 밸런스가 탄탄하다. 홈에서는 운영이 더 매끄럽고 템포 조절 능력도 좋아진다. 부상 이슈도 거의 없어서 베스트 라인업 가동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가끔 문제로 드러난다. 슛 셀렉션이 불안정한 날에는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모비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만한 전력이다. 모비스는 최근 5연패로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30점 차 대패를 당하며 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시즌 초반엔 그래도 버티는 힘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문제가 드러났다. 공격 전개도 단조롭고 해결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약점이다. 이승현의 기량은 좋지만 팀 전체 흐름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전환 속도도 떨어지고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실점 관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지금의 흐름에서는 DB 원정이 결코 쉽게 풀릴 수 없는 환경이다. 전체적인 폼은 DB가 확실히 한 수 위이며 모비스는 심리적으로도 무너져 있다. 전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스쿼드 뎁스에서도 DB가 확실히 우위다. 모비스는 반등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상대가 좋지 않다. 템포 싸움에서도 DB가 계속 올라타는 그림이 예상된다. DB가 무난하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리그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팀이다. 이이지마 사키는 리그 최고 수준의 스코어러로 팀을 지배하고 있다. 사키 진한 듀오가 골밑과 외곽에서 동시에 위력을 발휘한다. 국내 선수들의 기여도도 높아 팀 농도가 매우 짙은 편이다. 4연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고 선수단 전체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공수 전환 속도도 좋고 세트 플레이 완성도 역시 안정적이다. 홈코트에서는 템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다만 특정 경기에서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리스크다.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무려 KB스타즈를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히라노 미츠키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며 공격 옵션을 되살렸다. 토종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금씩 올라오며 득점 분배가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수비 로테이션 완성도는 여전히 흔들리는 편이다. 한번 상대 템포에 말리면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있다. 원정에서는 전반 템포를 따라가다가 후반에 힘이 빠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불안 요소다. 그래도 직전 경기 승리는 선수단 멘탈 회복에 큰 힘이 됐다. 하나은행이 전체적인 퍼포먼스, 뎁스, 리듬에서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신한은행이 충분히 물고 늘어지겠지만 템포 유지가 관건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은행의 에너지 레벨이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키의 개인 득점 능력은 이 경기에서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접전 끝에 홈팀이 진땀승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피사 대 파르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사는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다. 5패밖에 없지만 칠무가 말해주듯 지지 않는 축구에 비해 이기는 힘이 부족한 팀이다.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두 줄 블록으로 공간을 통제하는 운영이 기본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파르마전은 더 이상 무승부로는 해결되지 않는 승부처다. 바로 위 순위 경쟁팀을 홈으로 불러들인 만큼 평소보다 더 공격적인 전개가 예상된다. 측면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홈 팬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결국 박스 안에서 해결해줄 결정력이라는 마지막 퍼즐이다. 파르마는 젊고 역동적인 스쿼드를 바탕으로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기복 있는 경기력 때문에 안정감은 떨어지는 편이다. 현재 순위 역시 언제든 강등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다. 이번 원정에서는 무리한 맞불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피사가 라인을 올릴 경우 생기는 뒷공간을 빠른 전환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비기기만 해도 순위는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지만 한 번의 역습만 성공해도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구도다. 결국 파르마는 공격 숫자, 효율과 첫 골 여부가 승부의 핵심이 된다. 피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라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비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파르마는 이 빈 공간을 역습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피사의 공격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파르마의 한방 위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전술적 상성과 리스크 구조상 정배 쪽인 피사를 전폭 신뢰하긴 어렵다.